자, 이번 시간에는 조리 및 배식 단계에서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검수를 하고 식재료를 보관을 하고, 그죠? 그 용도에 맞게끔, 온도에 맞게끔 뭐 냉장, 냉동, 실온 보관 이렇게 다 검수하고 보관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는 들어온 재료들을 전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리 및 배식 단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조리를 하고 배식을 하는 단계에서의 그 위생 관리라면, 실제적으로 이 조리라든가 조리하는 과정은 청결구역 내에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으로 철저한 어떤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했는데, 조리되는 가열한 요리라든가 소독한 식기 등을 놓게 되기 때문에 조리하기 전에 조리대라든가 가스레인지 등을 한번 그냥 보통 닦아낸 다음 역성비누 200배 희석액으로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역성비누는 비누라 할지라도 어떤 그 세척력이라든가 세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독 살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성비누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리될 때의 경우에는 되도록 여러 개를 준비해서 재료별로 또 조리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재료는 육류냐, 생선이냐, 야채냐, 과일이냐, 각각 가공식품이냐, 김치냐 틀리겠죠. 그리고 조리하는 거, 만약에 샐러드로 나가냐, 또 열을 가하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이 있겠죠. 불에 구우느냐, 볶느냐 이런 것도 틀릴 테고, 그죠. 그래서 이 조리대는 여러 개를 구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좋고, 다량 조리의 경우 식중독 위험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가열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생식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샐러드를 그냥 낸다든가, 또 김치류 같은 경우, 사실 김치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열 식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 김치류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 헹구는 물이 오염되는 그러한 그 김치류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먹고 식중독이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열무김치를 먹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주 대규모였던 그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보면은 그 전라남도 에서 또 김치를 먹고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오염된 어떤 그 지하수로 그 마지막 배추 헹굼을 거기 했더니 해서 그 바이러스가 묻혀서 그걸 섭취하는 학생들이 식중독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노로바이러스의 그 아주 큰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 이런 김치 같은 거에 의해서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노로바이러스 같은 데에 오염이 돼서 감염이 돼가 식중독이 일어나서 CJ가 학교 급식을 포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 생식품을 섭취하면서 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균들이 죽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식품 먹는 경우에는 식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식품은 식기라든가 바구니 같은 걸 운반할 때 위생 가운이 닿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운반차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취급할 때는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이용하면은, 일회용 장갑은 말 그대로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위생 장갑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위생 수칙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식품을 여기 보면 고온에서 또 가열을 하면은 미생물은 다 사멸시킬 수 있겠지만 사멸시켜서 위생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색깔이라든가 향미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영양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저하되어서 식품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결점들이 있습니다. 식품 품질을 유지하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식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림 7-5 위생관리에 필요한 중요 온도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섭씨, 우리는 이제 뭐, 셀시어스 온도잖아. 그죠? 그래, 몇 도씨로 나타나게 되고, 파렌하이트라는 것은 화씨로 얘기하고, 이건 섭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8도, 0에서, 18도, 이거는 이제 냉동이 되겠죠. 이미터 냉동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10도 이하를 냉장이라 하지만, 햇섭이라든가 이런 학교급식에서의 냉장 온도는 사실은 5도씨 이하로 설정을 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온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도, 75도, 100도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조리 온도가 75도에서 100도씨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이 수분 내에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5도씨에서 중심 온도가 1분 이상 가열을 하도록 열 처리하는 제품들은 열 처리하는 요리들은 그렇게 하라고 설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온장고의 보관 온도는 57도에서 75도씨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지만 세균 정식을 억제하지만 사멸되지는 않습니다. 사멸되는 온도는 그 위에 단계 온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도에서 57도는 가장 위험한 온도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세균이 급속도로 정식을 합니다. 세균이 자기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라는 온도 범위라는 얘기죠. 이 중에서도 35도, 30, 35도, 25도, 30, 35도 여기가 가장 세균이 급속도로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바로 그러한 온도이기 때문에 여름에 세균이 급속히 정식 가능해서 식중독 발생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0도에서 5도는 냉장 온도라는 범위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세균의 성장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빨리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0도에서 18도는 급속 동결을 빨리 이제 그 냉동을 시키는데 세균 성장이 억제되었지만 사멸되지는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동 저장 온도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사멸되는 온도는 실제적으로 열을 많이 가하는 그런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위생관리에 필요한 중요 온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할 때는 75도씨에서 1분 이상을 유지할 중심 온도가 그렇게 됐을 때 사멸하고, 폐류 같은 경우에는 조개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의 중심 온도가 유지될 때에 사멸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리 시에는 이 조리할 때는 음식 온도가 골고루 균일하게 되도록 조리된 음식은 반드시 보관 용기에 담아서 덮개를 덮어두고 저온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열 조리 후 냉각시키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내부 온도가 5도씨 이하가 되도록 냉각을 시키고, 이때 특히 2시간 이내에는 21도씨 이하가 되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냉각하는 방법으로는 얇은 용기에 작은 단위로 소분하거나 얼음이 담긴 용기에 식품 용기를 담아 냉각하거나 급속 냉각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올바른 냉각 방법으로 가열 조리한 후에 교차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배식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 시에는 금식 용기 및 기구를 사용하고 각각의 음식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운반 및 배식 시 위생 관리입니다. 일단은 조리하고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되어졌다면은 운반하는 것 및 배식, 조리된 음식은 먼저 깨끗한 배식 용기에 담아서 덮개를 덮어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식당 배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끔씩 가면은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교실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기 서대문 몇 년 전만 해도 서대문 모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실 배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랄까 국을 큰 벌크 용기에 담고 또 반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는데, 그 벌크 용기에 식별 표시, 그렇게 3학년 1반, 3학년 2반 이런 표시를 하는 라벨을 붙여놓는 그 뒤에가 곰팡이가 잔뜩 이렇게 발생해가 있었는데, 그 조리하는 분들이나 영양사들이 알고도 그냥 있는지 어쨌거나 그 곰팡이가 그대로 이렇게 검은색 곰팡이가
발생했는 것을 그대로 부착시켜 놓고 있다가 결국 그 학교가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학교 학급수도 많고 또 그 식사 인원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결국은 배식하는 그 용기 자체가 오염이 됐을 때는 결국은 아무리 조리를 잘하고 뭐 깨끗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배식하는 용기에서 학생들이 배식해가지고 먹을 때까지 안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서라도 이러한 어떤 그 식중독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식하는 동안에 음식에 맞는 적정한 온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따뜻한 음식은 57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로 해라. 그래서 운반이나 배식 시 배식 담당자는 마찬가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위생적으로 살균 소독한 기구를 이용해서 운반, 배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 공정별 이물 관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업을 준비하는 게 입고 검수, 전처리 이렇게 돼서 작업 준비하고 난데 입고 검수할 때 반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머리핀이라든가 실밥, 단추 등은 반입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단추가 덜렁덜렁 떨어진다든가 아예 떼버려서 있지 않아야 되게 별도로 놔뒀다가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머리카락 반입을 일부러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는 건 없겠죠. 단지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일회용 밴드 이런 것들은 머리카락은 위생모로서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튀어나오지 않게끔 다 감싸줘야 되겠고, 손톱 같은 경우에도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다든가 장신구를 착용한다든가 이러지 말고 손톱을 짧게 자르고, 소지품 연필, 동전, 커트칼과 같은 것들은 아예 반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생복을 입을 때도 위생복 위 안에 포켓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켓 내부에 본인의 핸드폰이라든가 개인용품, 또 아니면 먹을거리를 조금씩 넣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런 이물로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위생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입고 검수를 하는데, 검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위해 요소와 같은 것들을 또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산물도 마찬가지, 축산물, 기타 비닐이라든가 실조각이라든가 또 나무 조각이라든가 고무 조각, 압정,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축산물에는 보면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놓으면은 그 주사 바늘 같은 것이 돼지고기의 살점에 꽂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기 전에 이 포장육을 다루는 데서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 가지고 이 포장을 하게 될 때 금속 검출기에서 가려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게 소비되어지는 학교 급식이라든가 각각 개인 소비자한테로 가서 이 금속 주사 바늘 같은 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검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 소독은 껍질, 벌레, 모래, 금속 조각, 해초리, 동물털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함으로 해서 물에다가 2번 세척을 한다, 3번 세척을 한다, 이렇게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한다. 채소리나 과일은 중성세제로 세척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전처리 시 이물 혼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면은 조리 배식은 조리하고 배식할 때는 기록관리 도구는 연필 대신에 이제 볼펜을 사용하라. 왜냐하면 연필 같은 경우에는 부질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볼펜을 사용하라는 얘기고, 레트르트 제품을 개봉할 때 커트칼 대신에 가위를 사용해라. 커트칼을 쓰게 되면 커트칼 조각이 이러한 그 제품 내에 혼입이 되어서 자칫하면은 이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고무장갑 끝부분이 절단되었을 경우에 절단대 조각과 함께 잘 제거를 해라. 잘랐을 때 잘못하게 날아가면 이게 음식이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입을 방지를 해주라. 그 다음 작업 후의 정리는 조리시설, 기구 등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조리 작업 후 세척 살균하고 청소 계획을 세운 후 작업장 청결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청소를 절제하는데 작업장 밑에 물 소독이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물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배수구가 있으면은 배수구 덮개를 덮고 있는 이 트렌치가 있습니다. 트렌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트렌치 뚜껑을 열고 밑에 다 이러한 브러쉬로 청소를 해서 이물질을 다 제거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 트렌치 하부에 남아 있어 가지고 부패라든가 이렇게 그 썩게 되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이 조리 작업장 내에 어떤 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성 원인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청소 계획도 이 매뉴얼에 맞춰서 청소 계획을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날의 일은 그 작업장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주일의 작업은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다든가, 후드를 닦는다든가, 유리창을 닦는다든가, 바닥이라든가 뭐 찌든 때를 다 닦는 그러한 청소 계획과 같은 것들을 일지로 적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식의 관리인데,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서 1인분의 양을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전에는 72시간인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44시간은 나누기 24 하면 7일이에요. 곱박 7일 동안을 이렇게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냉동을 시켜서, 이렇게 냉동을 시키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보존식을 놔둡니다. 근데 이 보존식도 보관할 때에 별도의 보존식 냉장고를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어떤 형편상 별도의 보존식 냉장고가 없다면은 냉장고 카트는 뭐 큰 어떤 냉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단체급식에서는 큰 냉장고라면은 보존식을 넣는 공간은 별도로 마련해서 다른 것들이 어떤 게 뭐 혼입이 된다든가 뭐 이행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지 않게끔 구분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식은 배식하기 바로 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백에다가 밥을 포함해서 배식되는 모든 종류 음식을 종류별로 각각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그대로 보관하는 식재료는 원상태, 즉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을 한다. 예를 든다면은 요구르트를 주었다, 뭐 아니면 우유 200ml짜리 시유를 주었다, 뭐 아니면은 뭐 있습니까, 뭐 이 조그만 음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어떤 뭐 요플레 떠먹는 뭐 호상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장 상태를 뜯지 않고 그대로 냉동을 시켰다가 144시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존식의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꼭 영양사들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보존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식 보관은 전용 어떤 냉동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용 냉동고가 없다면은 냉동고에 다른 식재료들하고 어떤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전용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보존식을 언제 넣었는지, 투입 시 온도라든가 날짜라든가 시간, 그 다음에 채취자, 누가 이 보존식을 가져와서 넣는가 하는 채취자의 어떤 성명, 이런 것을 전부 보존식의 기록지에다 기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존식 용기와 전용 냉장고입니다. 냉동고. 그래서 보존식 용기를 각각 이제 뭐 밥을 넣고 뭐 국을 넣고 반찬을 넣고, 만약의 경우 여기 대신에 뭐 우유가 나왔다, 요구르트가 나왔다, 뭐 요플레가 나왔다 이러면은 그 대신에 여기도 같이 또 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덮개를 덮고 이 보존식 냉동고에다가 144시간 동안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건 또 폐기를 하게 되고,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는 조그마한 냉장고 같아도 상당히 큰 냉장고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식을 보관 관리를 한다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위생 관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개인 위생 관리는 실제적으로 그 작업 종사자들 있죠. 뭐 식품 취급자, 영양 사는 물건이거니와 거기 조리원이라든가 또 뭐 다른 종사자들, 또 뭐 배식원들, 아니면 또 청소 별도로 해주는 사람들, 이런 식품 취급자가 위생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업주 및 관리자가 휴게시설, 화장실, 수세실 등의 적절한 시설을 완비해 줘야 또 하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한 이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위생교육을 하고, 이 위생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시험도 치게 되고, 그죠? 하고, 그다음 위생관리에 대한 계속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어떤 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위생복 착용 방법에 대한 개인위생에 대한 건데, 이건 주로 이제 뭐 어떤 우리 그 조리실이라든가 여기보다는 제조 가공 공장에서 주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밑단도 이렇게 딱 고무줄로 해서 딱 붓게 이렇게 개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모 같은 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로 딱 동여매지는 것대로 있고, 상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위생모는 머리 전체를 감싸도록 하고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물론 화장도 그저 하지 않았죠. 위생화는 바지 끝자락을 완전히 위생화 송에 넣어가지고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치마는 가슴에서 무릎까지 가질 수 있게 착용하고 뒤에다 끈을 묶게 되고, 노출되는 부분이 없죠. 위생장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선목주의 작업복 소매를 덮어서 또 착용을 하고, 마스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완전 가리도록 다 착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완벽한 위생복의 착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위생복 및 뭐 위생용품의 착용 기준인데, 이거는 청결구역, 일반구역, 어떤 그 작업의 그 성격에 따라서 청결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치마를 색깔을 달리 합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또 똑같이 해놨네, 그죠? 여기는 일반구역. 사실은 원래는 청결구역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장갑 색깔도 뭐 이건 약간 연한 베이지색인데, 여기는 뭐 핑크색을 한다든가 붉은색을 한다든가 노란색을 짙은 걸 한다든가 다 색깔별로 틀리게 해야 됩니다. 생산 작업자 이외의 이는 공무라든가 자재팀인 경우는 그나마 이러한 것들을 착용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견학자도 머리에다가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끔 이제 위생모를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위생 가운을 입고 위생화, 방문자용 위생화를 신습니다. 이거 보면은 착용품은 이제 여기 위생복 입었고, 그죠? 그 다음 위생모도 썼고, 위생화도 착용했고, 앞치마, 위생장갑, 면장갑 다 이렇게 착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마스크가 필요할 때만 착용을 한다. 청결 작업장 출입 시에는 꼭 착용을 해야 되지만 일반 구역에서는 마스크 사용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산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만 착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착용하는데, 만약에 청결 작업장을 출입할 때는 모든 걸 다 착용을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더라도 해야 되겠죠, 마스크. 그래서 견학자는 위생가운, 위생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스크는 청결 작업장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취급자를 통한 식중독균의 오염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을 해놨는데, 푸드서비스의 푸드서비스라는 2009년 11차로 소개해놨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화장실 갔다 오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고 손에 상처가 있다든가 뭐 하면은 손에 상처가 있다든가 하면은, 또 아니면 감염된 눈, 귀, 피부의 병원균과 같은 것들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겠고, 배설물을 통해서 화장실 갔다가 배설물을 통해 손을 통해서 옮겨갈 수도 있겠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손을 통해서 옮겨갈 수 있고, 이것 바로 식품에다가 들어갈 수 있겠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식품 취급자를 통한 식중독균이 오염되어지는 것을 이제 도식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 오염에서 가장
보편적인 중요한 어떤 거 오염원이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식중독이라든가 경구감염병이라든가 기생충증이라든가 뭐 병원 미생물 같은 것들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식품 취급자가 가장 위생적인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위생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영업주라든가 뭐 관리자가 휴게시설이라든가 뭐 아니면 화장실 수세시설 이런 걸 적당하게 잘 적절한 시설을 완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요. 영업주나 관리자는 조리 행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건강진단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를 해서 채용할 때는 꼭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또 이제 조리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죠. 그 소화기계 감염병, 보균자, 결핵환자, 피부병 이렇게. 결핵환자는 그 대신에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그 건강검진은 연 1회를 실시를 하고, 만약에 뭐 이거 꼭 연 1회 아니더라도 혹이라도 뭐 어떤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뭐 어떤 임시 건강검진 같은 것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일 위생 점검표가 있습니다. 조리원은 어떻게 했는가, 뭐 주방, 냉장, 냉동고, 배선실, 식당, 기타. 1일 위생 점검표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방에 이러한 그 1일 점검표를 별도로 해놓고, 냉장, 냉동 창고 또 별도로 해놓고, 온도가 몇 도였는가, 온도, 습도 청결 상태를 하지 말고, 온도는 뭐 냉장이면은 5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지하고, 비고란에다가 현재 온도를 적어준다든가 습도 적어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점검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 및 작업 습관에서 조리 종사자의 복장 기준은 뭐 그림 7의 10과 같은데, 좀 전에 제가 조리 종사자의 어떤 거 위생복에 대한 것들을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사람 어떤 거 작업자들에 대한 걸 했는데, 조리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복은 뭐 청소용, 조리용, 배식용 가운 각각 따로 구분해 가지고 착용하고, 위생복은 매일 세탁하고 교대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 최소한 2번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매일 세탁해가지고 하루는 빨아놓고 그 다음날 입고, 개인 장신구는 반지라든가 시계라든가 팔찌라든가 뭐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착용하지 말고, 잘못하면 이렇게 여기는 이물이 끼어가지고 어떤 거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목걸이 팔찌와 같은 경우에는 식품 내에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귀걸이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착용하지 말아야 되고, 손톱은 짧게 자르고, 여성의 경우에 또 진한 화장도 피해줘야 되는 것이 피해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복장위생에서 매일 감고 긴 머리는 묶고, 모자는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을 하고, 망사 모자는 피한다는데, 만약에 망사 모자를 한번 썼으면 그 위에다가 다시 덮는 전체적인 면 모자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화장은 진하진 화장과 향수, 인조 속눈썹 등의 부착물의 사용을 금해야 되겠죠. 장신구 마찬가지. 마스크는 코까지 덮어야 되겠고, 상의는 흰색이나 옅은 색상의 면소재, 목둘레나 소매단이 늘어지지 않는 걸로 하고, 매일 세척을 하고 건조해서 착용을 한다. 외출복과 구분하여서 보관 관리를 하고, 토시는 매일 세척 후에 건조 착용하고, 앞치마도 마찬가지 매일 그러고 씻습니다. 이제 어떤 게 물로서 수세를 해가 짓고, 씻어서 청기를 관리하고,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 세척용으로서 구분 사용을 하는데, 색깔별로 나눠서 앞치마를 착용을 하면 되겠죠. 하의는 몸에 여유가 있는 복장으로 위생복을 입으면 되고, 외출복하고는 꼭 구분을 해야 된다. 외출복은 밖에 나가면서 다니는 옷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세균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 같은 거. 그래서 외출복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신발은
안전화를 신는다든가 신고 벗기에 편리한 것고 편리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모양이나 재질을 이용을 해라. 그리고 외부용 신발하고는 구분 착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개인 복장을